노후에 돈 걱정은 없는데 왜 이리 적적한 마음일까요? 이제 제 옆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뭘 위해 살아왔나 후회만 남습니다. 얼마 전 67세에 은퇴한 한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평생을 돈만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제야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회한과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와서야 비로소 느껴지는 아쉬움에 잠시 눈을 감으시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마음이 허전해요. 돈은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돈을 위해 노력하는 사이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둘씩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얻는다면 남은 날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라며 오늘은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면서 7가지 깨달음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5세 손정희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을 미루고 아프면 약간의 처치만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야근에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죠. 매일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일찍 먹고 저녁을 늦게 먹는 일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운동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게 서서히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가난이 찾아옵니다. 아픈 몸으로는 평생 모은 돈도 이루고 싶은 꿈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만난 72세 김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란 씨 부부는 은퇴 후 유럽 여행을 가려는 계획을 30년 동안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서 그 꿈은 영원히 미뤄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걷지 못하니 그동안 젊음을 바쳐 일한 시간이 얼마나 헛되게 느껴지던지요. 또 한 분은 젊었을 때 돈이 필요해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잠을 줄여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성인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만 하게 되었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을 저축하고 30분씩 걸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을 꼭 지켰고 주말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늘 함께할 것 같지만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 돈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 일이 끝나면 운동을 시작하겠다.
다음 달부터는 규칙적으로 먹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내일은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킬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지요. 은퇴까지 20년, 15년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성했던 버킷리스트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60살이 되면 해야지. 은퇴하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미뤄둔 일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의욕이 떨어져 이제는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버렸죠. 이런 후회는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법이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후회를 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은퇴하면 둘이 배우자고 항상 약속했죠. 그런데 드디어 은퇴했는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제 피아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때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말마다 산에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승진하고 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산을 오를 수 없게 되셨죠. 지금도 주말에 산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납니다. 시간은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되죠. 은퇴 후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김민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50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60이 되니 모든 것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도 평생의 후회를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반드시 해야 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을 평생 미뤘어요. 돈 아끼려고, 체면 차리려고, 남 눈치 보느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네요.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얼마나 미루고 계신가요? 시간이 많아지면 준비가 되면이라며 꿈을 포장해둔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미뤄둔 일들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언젠가 하겠다며 묻어둔 그 꿈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저를 찾아온 69세 박순자 씨는 이런 말을 했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도 일을 했죠. 주말과 휴일에도 일하면서 그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저를 찾지 않아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관계는 점점 어색해져서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는 것뿐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문득 통장 잔고가 두둑해진 것을 보고 가족 앨범을 꺼냈을 때 그 안에 비어있는 사진들을 보고 참 우울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한 번도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아이들 생일에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저 한 노인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얼마 전 만난 이지미 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자식들은 친정어머니가 키워주셨죠. 뒤돌아보니 아이의 첫걸음, 첫 운동회, 첫 졸업식. 그 시간들이 친정어머니와 함께였지 엄마인 제 옆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들, 돈이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했던 건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휴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 병마와 싸워야 했고 저는 제대로 병문안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벌어야 했다는 핑계로 가족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새벽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흘러가고 한번 내려간 모래알은 다시 올라오지 않듯이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의 첫걸음, 배우자의 생일 같은 소중한 순간들. 돈으로는 절대 되살릴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바빠도 내일 운동회는 꼭 와주세요. 여보,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요? 아들, 시간 나면 들러줘. 이런 말들 얼마나 자주 주고받았나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미뤘나요? 요양원에서 만난 86세 오미정 할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건 잠깐이었지만 가족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평생이에요. 젊을 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지금은 보물이에요. 그때 남겨둔 사진들이 이제는 제 보물이 됐죠.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한 주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더 벌고 나서 은퇴하면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가족 앨범에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두둑한 지갑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명함으로 가득했던 지갑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함께 술을 마시며 형님 혹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내 지갑과 명함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죠. 은퇴 후 연락이 끊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년을 일했는데도 나를 찾아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어요. 그 공허함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퇴직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고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모임이었지만 10년 넘게 함께 했으니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죠.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자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사라져버렸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인맥을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포기하고 술자리에 참석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았죠. 회사에서 만난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부장님이 은퇴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마지막 날 혼자 빈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죠. 평소 친했던 사람들조차 바빠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직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인맥이라는 건 숫자와의 도박 같은 것이었어요. 명함을 주고받는 횟수, 술을 마시는 빈도, SNS 친구 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친구였죠. 어느 노인의 말이 깊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는 30년 넘게 함께한 한두 명의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매달 만나온 친구가 있고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가족보다 더 편안한 존재가 되었죠. 매주 공원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은퇴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돈도 화려한 인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을 한번 보세요. 수백 개의 연락처 중에서 새벽에 전화를 걸면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돈과 지위를 잃어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황혼의 시간 속에서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관계가 아닌 진정한 우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경제적 자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했는데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가고 치과 치료에 1천만 원이 나갔죠. 어느 순간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제야 진정한 은퇴 준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그들 또한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부모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은퇴 후 자존감은 결국 경제적 위치에서 온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82세 이순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것과 같아요. 손자에게 용돈 한 푼도 못 주는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서러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또 다른 어르신도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한 달 살다 갔어요. 늘 미안하고 방도 내어주고 했는데 이제 생활비가 빠듯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걱정이에요. 밤이 되면 항상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미 늦었어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76세 김효성 어르신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40대 때부터 꾸준히 면 요리를 만들어 팔았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모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용돈도 주고 때로는 손주 손을 잡고 미용실도 가곤 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제가 번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반면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입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보험이 없어서 자식들이 돈을 마련해야 했죠. 그때 주위에서 효자라며 하는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이보다 더 아플 수 있을까요?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용돈 좀 줄 수 있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생활비가 모자라네. 같은 말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경제적 자립을 통해 행복한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립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준비하기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퇴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존감 있는 은퇴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준비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6번 미루었던 꿈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언젠가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번 핑계를 대며 미루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돌아보니 그것은 모두 변명이었고 진짜 이유는 용기 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흘렀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82세 이혁수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목수 일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며 그만두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그림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50년을 낭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어,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출장 중에 영어가 부족해서 정말 부끄러웠죠. 그때는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기억도 흐려지고 지금까지 내가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대화했을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을 아는 건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유일한 것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꿈이에요. 그 꿈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꿈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향해 달려가고 황금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69세에 수영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렸지만 3년 후 지금은 자유형, 배영, 심지어 접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작업실은 이제 취미가 되어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를 멋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은퇴 자금을 이용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항상 꿈꾸던 일이었는데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큰 일은 없지만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꿈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꿈 안에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 꿈을 나이에 맞지 않게 가두는 것이 아닐까요? 93세 할머니의 말이 기억납니다. 누구나 자신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는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남기지 마세요. 시도하고 실패한 것은 경험이 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어떤 꿈들이 있나요? 그 꿈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조급하게 살았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쫓기듯 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불면증과 우울증뿐이었다고. 그는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텅 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신건강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마음의 평화를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후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젊었을 때 더 여유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입니다. 명상센터에서 만난 김영호 선생님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경쟁하며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마음을 학대하며 살아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더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리카락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마음의 평화는 돈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요양원에서 만난 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산이 수백억 원인 분들도 계시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집을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평화를 깨닫고 지금은 평화를 찾기 위한 습관을 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깊게 3번 숨을 쉬고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그때마다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초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나요? 93세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늘 불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평화롭나요?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마음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오늘부터 진정한 평화를 위한 작은 행동들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 잘 보셨나요?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7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여러분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고 시간, 재정, 관계, 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면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찾는 것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꿈을 다시 꺼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과거의 실패나 후회는 중요한 교훈이 될 뿐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퇴직 후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